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셀아빠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제품이 부기보드라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한 지 좀 오래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기보드는 전자노트, 이 전자노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부기보드는 켄트라는 이제 회사에서 제가 아는 한 이런 전자노트를 처음으로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든 전자노트 이름이 부기보드. 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전자노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전자노트 중에서도 저가형이에요. 조그만한 저가형인데 이게 뭐 7인치, 8인치 정도 되겠죠? 이게 대략 부기보드가 한 12인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4 용지랑 사이즈가 약간 이제 거의 비슷한 정도? 대략 그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 이 전자노트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굵기가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보시면 이 전자노트도 필기감, 이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고, 전자노트 중에서도 이 이 부기보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얇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노트 쓰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이제 뭐 생각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낙서, 메모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전자노트를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로 이런 이제 부기보드 같은 형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써지는 걸 보면 약간 미끌미끌한 재질의 이 미끌미끌한 플라스틱으로 써지는 느낌. 전자노트 전용 그 필름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왜 아이패드에 보면 이제 종이 질감 느낌의 뭐 필름, 저반사 필름 또는 광택이 나는 필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지금 제 아이패드에 붙여져 있는 건데
종이 질감 필름이 있어요. 이 종이 질감. 이 종이 질감 필름처럼 이런 부기보드, 전자노트에도 그런 전용 스킨이 나와서 붙이면 실제 종이에 쓰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도 좀 구현할 수 있으면 어떨까. 왜냐면 지금 현재 나온 그 전자 노트들을 보면 다 이런 미끄덩거리는 재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이 질감 느낌의 그런 필름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느낌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그 샤오미 20인치인데 이제 이것도 보면 화면이 크고 뭐 다 좋은데 종이 질감 느낌이 있으면 어떨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보면 이제 느낌도 확연하게 다르죠. 이게 더 그 좀 진하다고 해야 되나? 진하고 굵어요. 근데 이건 약간 색이 더 연하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지금 또 하나 갖고 있는 이거는 봄 전자노트. 근데 이게 15인치가 되려나?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이제 가늘게 색깔의 진하기로 보면 이게 가장 진하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이 부기보드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오리지널 제품이잖아요. 이 전자노트 시장에서의 진짜 오리지널 제품 부기보드, 켄트사의 부기보드 제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뭐 붙여놨죠. 양식을 뒤에 붙여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검은색 양식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써서 사용하면 여기에 비칩니다, 뒷면이. 그래서 그 양식을 사용할 수 있고 직접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좀 독특하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부기보드 제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성이나 사용성, 활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아요. 일단 휴대성이 너무 좋은 게 이 제품이 A4 용지 사이즈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반적인 가방에는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7인치, 8인치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전자노트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간편하게. 작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근데 좀 너무 작은 감이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다이어리가 이게 메인이죠, 무조건. 근데 이거는 손바닥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생각 정리, 조금 더 커다란 화면에 생각 정리를 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에 1차로 생각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요점 정리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옮겨서 한 번 더 적어 보는 거죠.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기보드는 일단 휴대성이 너무 좋다. 보시면 얇아요.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뭐 제가 영상이니까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그 다이어리, 메인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이 메인 다이어리보다 이게 더 가벼워요. 네, 약간 이게 더 가벼워요. 느낌이 그렇거든요. 예, 이게 약간 더 가벼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가볍다는 거. 그리고 부피가 작다는 거. 이 휴대성이 좋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면서 왔다 갔다 이동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동식 칠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동식 칠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사가 어떤 업무 지시를 할 때에도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여기에 바로 메모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칸을 이렇게 식으로 쳐서 여기에 업무 해야 할 거 리스트 해서 쫙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 적고, 다 한 거는 쭉,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체크 해서 한 목록.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투두 리스트. 네. 부기보드를 사용할 때 이 투두 리스트로 업무에 활용하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저는 이제 회사에 가서 어떤 생각 정리를 한다거나 할 일을 정리할 때 업무적으로, 예, 이 부기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실제 사용해보면 괜찮고, 그리고 어떤 칠판과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학습용으로도 괜찮아요. 학습, 공부, 학습용으로도 괜찮아요. 네. 스터디 코드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연구하고 그것들을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스터디 코드 검색을 하면 그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어떤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칠판 또는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학생이 공부한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듯, 예, 그렇게 써서 이제 복습을 하더라고요. 예, 학습한 것, 공부한 것을 그렇게 이제 아웃풋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어떤 수험생, 학생분들, 또는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도 뭐 다 해당 사항이 되겠죠.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한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듯 설명을 할 때에도 이 전자노트, 부기노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상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약간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과연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 왜냐면 요새는 뭐 이런 이제 스마트폰 여기에도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펜을 꺼내면 보시는 것처럼 흑백으로 흑색 바탕에 마치 부기보드랑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으로는 메모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일부러 하지 않는 건데 스마트폰을 집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알람도 울리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 오고 카톡 메시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도구가 못 돼요. 일단 스마트폰은.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이런 메모를 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또는 학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보다 이 다이어리를 보는 시간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다이어리에는 제가 해야 할 것들, 어떤 제 목표, 비전, 그런 계획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사용보다 다이어리를 더 오랜 시간 사용하려고 저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건 물론 전자기기잖아요. 건전지를 넣고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이와 펜처럼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무언가 생각 정리하고 집중해서 하려고 할 때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이나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죠. 전자기기인데 분명히 전자기기인데 유일하게 아날로그처럼 종이와 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딱 그 기능만 들어간, 다른 멀티 기능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생각 정리 도구 아이템입니다. 이 부기보드에는 일반적으로 그 전자노트에 없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시죠? 버튼 하나가 더 있죠. 보통 이게 리셋 버튼이고 이게 그 잠금 기능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잠금 기능이 풀린 건데 그 상태에서 이게 지우개거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약간 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면 지우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근데 거의 뭐 깔끔하게 지워진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살짝 그냥 흐릿해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지우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누르는 순간 다른 메모들이 흐릿해져요. 보시면 지금 이것과 다른 것들을 보시면 진하기 밝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흐릿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우개 기능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전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저도 그 표현을 쓰고 싶어요. 다른 전자노트에는 없는데 이 부기보드에는 이 지우개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칠판이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이동식 칠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금 기능을 한 상태에서 누르면 안 지워지죠? 근데 잠금 기능 풀고 지우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지워집니다. 저는 이 부기보드에 쓸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약간 미끄덩거리는 그런 느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종이 질감을 좀 구현할 수 있게 뭐 전용 필름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또는 애당초 그런 제품으로 좀 출시가 되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예전에는 부기보드 립이라고 있었어요. 부기보드 립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종되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저장 기능까지도 갖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장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제품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어요. 계속 이 전자노트 시장이 발전하면서 가격대는 비싸지 않는 선에서 좀 저장 기능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지금의 부기보드는 저장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저장을 뭐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자체로는 저장 기능이 없다는 거. 사실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겠죠. 이 전자노트만의 치명적인 단점. 근데 만약에 저장 기능이 들어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멀티 기능이 같이 들어간다면 저는 오히려 그건 독인 것 같아요. 이 부기보드만의 전자노트만의 그런 장점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심플함. 이 시중에 보니까 이런 전자노트 스타일로 나온 고가의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저장 기능이 되는. 근데 저장 기능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품은 저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버리는 순간 그럴 바에는 그 제품 안 사고 그냥 더 좋은 아이패드에 메모하고 말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 그 12.9인치인가요? 그 프로 제품이 있는데 5세대 제품이 있는데 차라리 그걸 애플 펜슬이랑 쓰고 말지 따로 하나 저장 기능이 된다고 해서 비싸게 주고 살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종이랑 펜 하나로 쓰는 게 더 간편하고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이 전자노트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가격 저렴하고 딱 하나 저장 기능이 없다는 가장 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격 착하고 이렇게 부담 없이 쓰고 지우고 배터리도 교체할 수 있게 여기 있죠. 예전에는 처음에 최초로 나왔었던 제품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일체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산 그때 제품이 한 이 정도 사이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7인치, 8인치 정도 사이즈였는데 다 쓴 다음에 제가 그 배터리를 갈려고 인위적으로 뜯었다가 못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고장 나서
쓸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배터리 건전지도 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서 이 기기가 망가지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말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수명은 존재하겠죠.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도 테스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은 정말 좋죠. 단순히 진짜 낙서, 그림 그리기 연습, 그림 연습. 저는 이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 두 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손글씨로 쓰다 보면 이건 타이핑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이랑 펜,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계속 손을 움직이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 생산. 네, 이거에 사실 굉장히 탁월한 도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책을 읽으면서 책 정보 추출, 또는 어떤 영상을 봤다면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좀 가져가야 할 정보, 중요한 핵심 정보들을 여기에 즉시 이제 메모, 기록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 메모한 것을 2차로 다이어리에 정리. 너무 좋죠. 이런 방법 자체가 너무 좋고, 뭐 공부할 때, 뭐 카페 같은데 그 메뉴판을 보면 뭐 블랙보드 같은 데에다가 예쁘게 손글씨로 해서 이렇게 가격표를 적어 놓는 그런 아기자기한 카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용으로, 그리고 업무용으로. 뭐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그냥 무작정 쓰는 거, 무작정 쓰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대본 초안 만들 때에도 저는 이제 마인드맵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지금 마인드맵이잖아요. 마인드맵을 많이 쓰는데 그때에도 이 부기보드를 활용하면 아주 생각 정리가 잘 되고 좋습니다. 또 로직트리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클래스 101에 또 이제 만들 건데, 지금 부기보드 편은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 무한 사고법, 아이패드 편도 만들 거예요. 저는 원래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어떤 메모나 기록하는 것을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아날로그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좋아하는데, 아이패드에는 애플 펜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부기보드와 같은 스타일로 메모를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아이패드는 어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복잡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느니 부기보드를 사용할 것 같아요. 부기보드가 제가 진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전자기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인정한 기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고 사람의 사고를 넓혀줄 수 있는 도구 중에서 유일하게, 전자기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 이 부기보드,
그리고 아이패드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영상에서 한번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 101에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대본을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어, 아이디어 무한 생산법 이제 아이패드 편을 만들 때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적어요. 로직 트리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가 무엇인지, 두 번째가 왜 그런 건지, 세 번째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적고 그 다음에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3단계 논법으로 해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본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본 준비할 때도 그냥 이 3단계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끝마치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작게는 이제 세 가지로 하는데 아이디어 무한 사고법 아이패드라고 하면 이 아이디어를 무한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무한으로 생산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좋은 점 무엇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그런 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기보드, 아이패드, 종이와 펜, 다이어리 어떤 것을 쓰든 이 세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왜? 무엇? 어떻게? 순서가 잘못됐네요. 1번, 2번, 3번. 종이 한 장으로 요약하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이게 지금 종이 한 페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1페이지 기법 영상을 이 부기보드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오늘 먹을 회식 메뉴.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씩 똑같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제 식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이제 하나로 해도 되고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why, how 여기에서 무엇, 왜, 어떻게 여기서 또 무엇, 왜, 어떻게 그러니까 세 가지의 안건을 할 때에도 네 가지 안건을 할 때에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이제 주제가 있어요. 논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번에 대한 아이디어, 2번에 대한 아이디어, 3번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1페이지 기법을 이 부기보드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엇, 왜, 어떻게. 깔끔하죠. 그냥 간단 명료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관을 하면 되겠죠. 이 저장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하기 전까지, 이걸 완성하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아요. 핸드폰을 써야만 하겠지만 만지작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